딘이 부른 하이보이를 아시나요?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SNU 커리어 영상 제작단 편안한 사람들 팀의 MC를 맡은 도어동문학과 20학번 김민국이라고 합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카이스트에 있는 과학기술정책대학원에서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는 전지형이라고 합니다. 이 과학기술사회론이 어떤 분야이고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전공 분야는 과학기술과 사회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공부하는 거라서 과학기술 사회론 뭐 이렇게 그냥 이름을 붙여 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과학기술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발전하고 또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거꾸로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받아서 발전해 나가는지 그런 관계들을 역사학적으로 보기도 하고 또는 이제 인류학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과거의 과학기술이든 또는 지금의 과학기술이든 그런 과학기술을 하나의 사회 현상, 사회 제도 이런 것들로 파악해서 공부하는 분야입니다. 그 교수님께서 이제 칼럼을 쓰신 걸 제가 몇 개 봤는데 네. 그 교수님이 이제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굉장히 글을 많이 쓰셨는데 혹시 그 딘이 부른 하이보이를 아시나요?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네. 네네. 원래는 화이트보이 원곡만 들어봤었고, 네, 음. 딘이 불렀다고 하는 그 버전은 들어보지 못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얘기를 듣고 그냥 새로 들어봤습니다. 네, 그 뉴진스의 하이보이를 딘이 이제 실제로 네. 부른 적은 없지만 그 딘의 목소리를 데이터화해서 이제 AI가 그것을 마치 커버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이제 제작한 영상이 이제 딘의 하이보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인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작권 그리고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이제 얽혀 있는 것으로 이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교수님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아티스트가 생존해 있느냐 아니냐, 또 이것을 원하느냐 아니냐, 또 뭐 이것에 대한 수익이 누구에게 가느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그 발생하는 어떤 쟁점들이 다 조금씩 다를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더 논의하고 또 결정할 건 결정하고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미래에는 AI와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인간과 AI가 조화를 이룬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 이렇게 그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저는 뭐 인간과 AI가 조화롭게 공존한다는 설정보다는 그냥 사실은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인간이 AI라는 고도로 발달된 도구를 어떻게 길들여가면서 잘 사용할 것인가 라는 이제 구도로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약간 위계관계를 설정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제 왜냐면 조화롭게 공존한다는 말은 사실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라서 이제 인간과 자연이,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또 인간과 인공지능 기술이 조화롭게 공존을 만드는 거랑 이 우리가 같은 의미의 조화로운 공존인지 아닌지도 사실 좀 애매하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인공지능을 하나의 이제 기술, 테크놀로지, 도구로서 이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제 넓게 봐서는 조화롭게 공존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를 인간이 어떻게 현명하게 또 슬기롭게 길들여가면서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길들여서 사용한다는 것은, 그리고 현명하게 길들여 사용한다는 것은 이제 어떤 일에 이런 도구를 쓸 것인가, 어느 만큼 쓸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인가, 누가 이 도구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쓸 것인가,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도구를 쓰는 것은 곤란한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그리고 이 도구를 사용함으로 해서 영향받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면서 이 도구의 사용 방향, 방식, 정도, 속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따져가면서 이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나름대로 익혀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저는 그냥 이 도구를 길들이면서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위계적인 상황계를 뭐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도구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잘 고려해가면서 조절해가면서 사용하는 방법을 인간들이 이제 논의하고 뭐 익히고 결정해 나가는 것,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구체적인 그 영역에서 잘 해낼 때 이제 뭐 인공지능을 교육에 쓰기도 하고 뭐 음악에 쓰기도 하고 또는 뭐 생산 공장에서 쓰기도 하고 대학생들도 저기 숙제할 때 쓰기도 하고 다 할 텐데, 각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생기는 문제들이 다 조금씩 다를 텐데, 그것들에 대해서 각각 논의해 가면서 현명한 길들임의 과정을 만들어 나가면,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런 시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조화로운 공존,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제 서울대학교를 입학하셨을 때 전기정보공학부로 입학을 하셨는데, 현재는 이제 과학기술학이라는 분야를 다루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이제 과학기술학이라는 분야를 알게 되시고 그 분야에 들어서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입학했을 때는 이제 학과 이름이 전기, 전자, 제어 예측 공학군 뭐 이렇게 있었어요. 굉장히 긴 이름으로 있었다가 제가 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과 이름이 지금은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이제 어쨌든 전기, 전자, 뭐 제어 예측 이런 분야를 공부하려고 처음에 학부 진학했다가 잘 못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 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도 하고 뭐 이론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연구 개발 활동 이렇게 많이 이제 하게 될 것이고, 또 이제 제 주위에 있는 동료들은 다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지금까지도 잘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학생 때 약간 이제 또 딱 그것을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는 자체도 좋지만, 또 이제 이렇게 연구 개발하는 활동은 쉽게 말해서 왜 하는 것일까? 이렇게 하면 어떤 게 좋은 것일까? 약간 이제 뻔한 질문이긴 하지만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일까? 이런 질문들을 그냥 조금씩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하게 됐던 것 같고, 네, 그것들은 이제 공대 그 교과 과정 안에서는 이제 친구들끼리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제 배우거나 하기는 어려운 질문들이었고,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다루는 분야가 무엇이 있을지 이렇게 좀 둘러보다가, 그 당시에는 지금 자연과학대학에 과학사와 과학 철학을 가르치는 대학원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개설하는 수업, 학부의 무슨 선택 과목 수업이나 교양 수업 이런 것들을 이제 신청해서 들어보고, 그다음에 세미나 같은 데 참여해서 들어가 보고 그런 이제 경험들을 좀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다른 학과 수업이지만 그걸 들었을 때 재미가 있고, 이게 내가 약간 가지고 있던 질문들을 대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부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건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과학기술 연구를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직접 하는 것 외에 과학기술의 이제 역사를 들여다봄으로써 그런 질문을 좀 다룰 수 있게 되고, 또는 이제 저는 딱 하진 않았지만 이제 그것을 또 철학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볼 수도 있고, 또는 사회학이나 인류학이나 다른 이제 인문학 또는 사회과학적인 관점으로 과학기술의 발전과 활용 이런 것들을 들여다봤을 때, 그냥 제가 약간 순진하게 가졌던 그런 생각들, 이게 연구에서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걸까, 그런 생각들에 답을 할 수 있는 그 실마리를 조금 더 얻을 수 있다는 걸 이제 서서히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수업들을 좀 듣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것을 이제 교양 수업 듣는 정도에서 끝내지 않고 이것을 새로운 전공으로 삼아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대학원에 진학할 때는 전공을 바꿔서 그 자연과학대학에 있는 과학사 과학철 협동과정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이제 새로운 전공을 하는 것이, 이제 과학기술이라는 주제는 비슷하지만 이제 그것을 이제 직접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전공을 바꾸게 됐습니다. 학부생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과 맞는 분야를 찾는
필요한 노력이나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른 학과 수업 같은 걸 찾아 듣는 방법을 일단 이제 택했는데요. 그게 이제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제일 이제 단순한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만약에 자기가 관심 있는 어떤 질문 또는 어떤 하고 싶은 일이 이 대학 교육 과정 내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대학 교육 과정이 이제 뭔가 다루고 있는 그런 것이라면 이제 일단 수업이나 세미나 같은 걸 통해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또 뭐 권할 만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질문들을 다루는 분야 학과가 무엇일지를 찾아보고 그 학과에서 개설하고 있는 교양 또는 전공 수업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 학과에서 벌어진 학술 행사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 만약에 이제 학문 분야랑 관계되는 거라면 학술 행사에도 사실은 조금 참여해보고, 왜냐하면 우리가 교양 과목 수준에서 이 어떤 주제를 다룰 때는 막 재밌다가도 그것을 이제 뭐 대학원으로 올라가거나 또는 정말 이제 전문적인 학술 연구를 하는 단계로 올라가면 재미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뭔가 새로운 어떤 분야를 찾아보고 싶다면은 뭐 교양 수업에서 출발하고 그러다 전공 수업으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연구자들이 모이는 학술 행사 이런 데도 들어가 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분야 사람들은,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고민하는구나, 이런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것은 내가 원래 하고 있던 거랑 뭐 이런 건 비슷하고 이런 건 다르구나, 우리 분야에서는 이런 게 중요하고 이걸 이런 식으로 연구하고 이런 식으로 토론하는데 이 분야는 또 전혀 다른 고민을 가지고 이런 거 하고 있구나, 나한테는 뭐 어느 게 더 잘 맞나, 이런 거를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학교 안에서 커버될 수 있는 거면, 다룰 수 있는 거면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이고, 그런데 또 사람에 따라서는 사실은 대학 교육 과정이 다루지 못하는 뭐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당연히 이제 가능하니까, 그런 경우는 또 사실은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뭐 교육 과정 또는 뭐 행사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스스로를 조금씩 노출시키고 그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질문들과 이렇게 호응하는지를 살펴보고 판단해보고 뭐 그런 방식으로 시작하면 어떨까 합니다. 네. 그럼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못다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